트렌드 코리아 2020년 소비 트렌드 전망 7째 특화 생존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살 전문직 여성, 33살이나 31살은 안 됨. 운동복의 샤넬이라 불리는 캐나다의 요가복 룰루레몬의 창업자 데니스 치 밀슨이 말하는 타깃 고객들의 프로필이다. $100가 넘는 요가 팬츠를 입고 운동하는 전문직 여성 슈퍼걸을 정의하는 이 문장은 집요하리만큼 세밀한 룰루레몬의 타겟팅 철학을 잘 보여준다. 2013년 세계 스포츠용품 시장에서 매출 순위 11위였던 룰루레몬은 2018년에는 5위 브랜드로 도약했다. 다트 게임에는 점수를 부여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정중앙의 작은 빨간 부분, 즉 싱글불을 맞추면 50점이지만 바로 옆의 일반 영역은 1에서 20까지의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싱글불처럼 관역의 한복판을 불스 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확히 맞추느냐 아니냐의 미세한 차이가 최고 50배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다트로 비유하자면 룰루레몬은 시장의 불수아이를 정확히 맞춰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그만 동네 가게로 시작해 디즈니월드에 입점한 레프티스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왼손잡이만을 위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더 큰 시장부터 시작하는 것과 반대로 레프티스는 전체 인구 중 10에서 15%에 불과한 왼손잡이들만을 위한 시장을 공략했다.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성공한 사례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을 넘어 요즘은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뜻하는 딩펫족도 생겼다. 1990년대 이후 여피족, 노마드족 등 수많은 족들이 탄생했다. 이제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거나 유사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사람을 묶어 무슨 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됐다. 욜로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카공족,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하는 코피스족, 촬영족 등 다양한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특화의 힌트가 있다. 같은 족으로 묶인 이들이 추구하는 지향점, 그들만의 니즈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미경 전략의 시작이다. 신세계 TV쇼핑은 타방송사와는 다른 타깃 특화 전략을 수립했다. 티커머스의 일환으로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전용 방송의 타깃은 런치 쇼핑족이었다. 30분 내외의 짧은 방송 분량에 30대 직장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품을 앞세워 방송 한 달여 만에 누적 시청 고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고객들의 모바일 앱 이용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30대 직장인 고객 방문율이 9.2%로 전체 시간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별 평균 방문 비중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주목해 직장인들의 출근길 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에 모바일 앱 전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거다. 신세계 TV쇼핑은 이런 기민함과 트렌디함을 무기로 3조 원 규모의 바짝 다가선 티커머스 시장의 선두 자리를 넘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편의점도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조짐이다. CEO 덕성여대점은 주고객이 여대생이라는 점에 착안해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과 탈의실을 만들어 재단장했다. 실제로 리뉴얼 후 30% 이상 고객이 늘었다. 그런가 하면 거리 공연이 많은 대학로 특성을 고려한 마로니의 점은 앰프와 마이크 등 공연 장비를 갖춘 간이 무대를 뮤지션들에게 제공하는 기발함을 선보였다. 상권에 따라 다른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아주 좋은 특화 사례라 할 수 있다. 메가박스 삼천포점은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으로 화제다.
리조트 내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휴식과 레저를 즐기기 위해 여행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리벽 전체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을 조성한 거다. 영화관 안에 창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삼천포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경험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다. 펌은 물론 염색과 커트도 안 된다. 오로지 드라이만 해준다. 드라이에만 특화해 미국에서 이미 10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헤어숍 드라이바의 이야기다. 한 종목만 대신 최고로 보여주겠다는 드라이바는 머리를 감기고 말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샴푸 블로 매장의 선두주자로 대도시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단지 머리를 감기고 말려주는 것뿐임에도 예약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아 특화 서비스 분야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표준화가 미덕이던 때가 있었다. 어디에서나 동질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그룹사나 대기업 혹은 체인화된 브랜드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표준화 위에 다양하기 그지없는 개인의 취향이 있다.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그룹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한 시대다. 8째, 58세대. 최근 대한민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델 김칠도 씨의 이력은 화려하다.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의 나이는 만 65세, 공식적인 노인으로 분류되는 55년생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맞이다. 그를 보석에 비유한다면 수염 색깔의 실버보다는 무대 의상처럼 다채로운 빛깔을 뽐내는 58에 가깝다. 그를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덧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음에도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답게 여전히 왕성한 사회 활동을 이어간다. 도전적인 취미 생활과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소비를 보여주며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5060 세대에게 실버 혹은 그레이로 대표되는 중장년의 색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채롭게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들의 행보는 58세대라는 이름과 어울릴만 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한 해에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난 이들의 총 인구 규모는 711만 명이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도 높은 출생률이 지속돼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이들을 포함한 5060 세대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이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단지 인구 규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 10%대의 고도 성장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이들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2가구 중 1가구는 성인 자녀를, 10집 중 6집 이상은 노부모를 부양하며 대한민국의 대들보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렇다면 베이비부머는 어떤 소비자일까? 이들은 대체로 학력과 소득 수준의 연관이 컸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답게 도전 정신이 강하며 성취지향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물자가 귀했던 때에 어린 시절을 보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며 가족 부양을 의무로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녔다.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은 상당히 입체적이어서 이런 단면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베이비 부머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세대 특성이지만 58세대라는 현재 모습은 5060 세대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생애 주기와 시장 환경을 질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IT 기술 발전의 합작품이다.
콘텐츠 시장도 58세대의 호응에 따라 들썩인다. 영화 시장에서는 2018년 하반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며 입소문을 타고 누적 관객 994만 명이라는 흥행을 기록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오랜 스테디셀러인 트로트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새로운 콘텐츠에 목말라 있던 이들의 취향을 저격한 방송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 트롯은 평균 18.1%의 높은 시청률로 종합편성 채널 예능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출연진이 총출동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 역시 해당 주의 인터파크 콘서트 분야 예매 순위 1위, 2위, 4위, 5위를 휩쓸었다. 아홉째, 편리미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압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바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이 있다. 굿 이리더스의 닷컴에 따르면 세계 오디오북 시장은 2013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 35억 달러로 연평균 20.5%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인쇄도서 시장이 1.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이른바 멀티태스킹 독서는 조용히 혼자서 종이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라디오처럼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오디오 출판협회가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오디오북 이용의 이유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점을 꼽기도 했다. 편리미엄의 두 번째 전략은 노력을 줄이는 거다. 내가 못하는 영역에 노력하느라 시간을 쓰느니 잘하는 영역에 더욱 집중하려는 성향의 소비자들이 취하는 전략이다. 특히 가사노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고객의 노력을 덜어주는 신개념 서비스들이 프리미엄 셀링 포인트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조식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커뮤니티 시설에 조식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 조식과 중식을 제공해왔다가 최근에는 저녁까지 제공하는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로 확대했다. 조식 서비스 이외에도 고급차 카쉐어링이나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즈니스 라운지, 북카페,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을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서울 평창동 롯데캐슬 로자는 입주민에게 주 1회 세차 서비스와 월 1회 침대, 소파, 카펫의 살균 및 건식 청소 등 호텔식 룸메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째, 업글 인간.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에 도전했다. 바로 하루 한 번 하늘 보기. 도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카메라의 앵글이 하늘로 꽉 찬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창문에 가려지면 실격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도전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내고 습관 형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돈으로 의지를 산다는 컨셉의 습관 형성 애플리케이션 챌린저스에 올라오는 목표는 다양하다. 6시 기상 인증, 50일 안에 볶음 만들기, 시 필사하기, 매주 영화 시청 후 감상평 쓰기 등 분야도 난이도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 바로 나 자신의 성장이다. 업글 인간이 탑재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과거의 스펙 쌓기와는 지향하는 목표도 내재된 가치도 추구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 업글 인간이 지향하는 성장은 토익 990점, 한국사 1급이 아니다. 과거의 스펙 쌓기가 흡사 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답안을 채우는 일과 같았다면 업글 인간은 주관식 서술형 답안을 채우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 내 인생의 히어로 히로인이 돼가는 여정은 다른 사람과의 무한 경쟁 못지않게 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펙 쌓기가 미래의 성공을 얻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싸움이라면
업글인가는 성장 그 자체가 과정이자 목표다. 성장이 곧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업글인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할까? 행복한 인생의 3대 요소를 건강, 여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몸, 취미, 지식의 성장을 위한 업글 소비는 가장 직접적이고 아낄 수 없는 투자다. 최근 버핏 서울, 슬릭 프로젝트, 주말 운동회 등 2030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룹 운동 프로그램도 업글인간의 핫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룹의 남녀 비율을 맞춰 만남의 재미를 더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완주해내며 성장의 열기를 더하는 거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이들 프로그램은 도저히 성장하지 않을 수 없도록 빡세게 구성된다. 주말에는 2시간의 고강도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주중에는 홈트 과제와 식단 관리를 수행하는 시기다. 업글인간이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즐기는 또 하나의 영역은 취미다. 기존의 여행이나 호텔 휴가가 휴식과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업글인간에게는 배움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진다. 유럽의 유명 플라워 레슨 브랜드에서 3일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플로리스트 투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공부하기 위한 차이나 비즈니스 학습 여행, 사진작가와 떠나는 캐나다 출사 여행 등 보다 딥한 나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형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네, 책 들려주는 여자, 책 등려 민팅입니다. 채널이 개설된 지 한 달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동화 마틸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82년생 김지영, 트렌드 코리아 2020까지 총 3권을 읽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비문학을 읽은 건 사실 처음이었는데 쉽게 읽는 책만 읽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조금 어려운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서 듣는 여러분도 조금 잘 때 편히 들을 수 있는 책을 좀 제가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책이 못 된 것 같아서 책 자체는 너무 좋은 책이지만 우리의 컨셉과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좀 웬만하면 문학 위주로 읽으려고 합니다. 특히 동화나 시 같은 것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볼 계획이고요. 댓글에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나 나 이런 인생북 있다 하면은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요. 본인이 작가인 경우시더라도 본인 책을 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받고 광고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책 등려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거나 하진 않을 거고 댓글로 자기 추천할 책 같은 거 같이 읽고 싶다 하시는 거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 책은 이제 빨강머리 N으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진행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1000명 도달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스트 초청해서 다른 아나운서 동료들이나 다른 유튜버분들 초청해서 같이 북스터디 하는 그런 형식의 라이브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북맥 라이브라고 해서 저 혼자 할 때는 책과 맥주 한 잔 이렇게 놓고 여러분과 책 얘기하고 좋은 구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